쿠팡,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영상은 쿠팡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찍게 됐습니다. 쿠팡에서 판매를 하면 월 1억은 우습다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은 쿠팡에서 많이 벌어봤자 의미 없다. 지인 중에서도 쿠팡에서 매달 3억 넘게 팔다가 지금은 쿠팡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처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직장인 분들은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오늘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쿠팡에서 매달 1억 이상 매출을 올리다 지금은 그게 본업이 된 입장에서 쿠팡 판매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바로 절대 쿠팡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4가지. 그럼에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쿠팡을 꼭 해야 하는 이유 1가지입니다. 특히 예전에 저처럼 월급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걸 깨달아서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운 분들, 그리고 회사에 다니며 부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퇴사를 했을 때 원래 하던 부업을 본업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면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의 정석 정희재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직장인들이 실질적으로 월급의 수익을 만들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업이나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성장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지속성입니다. 회사에서 하던 부업이 퇴사 후 본업이 되고 결국은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자유라는 게 아무 일도 안 하거나 돈이 몇백억, 몇천억씩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관리만 해주면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가족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돈과 시간을 갖게 되는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장사에는 스스로 크게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뭔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말고 추가 수익을 만들려고 정말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는데요. 부동산은 처음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경매 투자, 분양권 투자, 재개발 투자 뭐 이런 걸 하면서 지금은 서울에 하나, 경기도에 하나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블로그 강의를 듣고 1방문자 1000명 정도 되는 블로그도 만들어 봤고요. 또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월 매출 1억을 만들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하던 부업이 부업으로 끝나면 퇴사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부업이 아니라 사업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원하신다면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단 1가지는 바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쿠팡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쿠팡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을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로켓 그로스, 쿠팡 창고를 이용하는 비용, 배송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한 개가 판매됐을 때 최소 판매 금액의 30% 이상은 쿠팡에서 떼가는 구조입니다. 로켓 배송은 판매 수조의 40에서 50% 이상을 떼가기도 하는데요. 로켓 배송은 매출이 늘어나면 성장 장려금 이런 거를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이런 걸 요구하는 곳이 쿠팡밖에 없죠. 물론 오프라인까지 범위를 확대를 해보면 백화점이나 할인점 이런 곳에서도 진열 장려금, 신상품 장려금, 성과 장려금 뭐 이런 형태의 장려금을 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 오프라인은 이런 장려금이 이제 처음 입점을 할 때 지급 기준 이런 게 표준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쿠팡은 처음에 로켓 배송을 시작한 판매자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매출이 오르면 이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별도의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쿠팡 매출 비중이 큰 업체들, 쿠팡에서 매출이 오르는 걸 보고 그 위주로 성장을 해온 업체들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 매출이 줄어드는 게 무서워서 사실 쿠팡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두 번째는 정산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늦게 들어옵니다. 쿠팡의 정산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룬 영상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부정산, 그러니까 매주 정산을 받는 구조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물건을 사거나 혹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투자한 금액이 물건 판매 이익금과 함께 다시 내 통장으로 회수가 되는데 최소 2달에서 석 달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매출 채권, 그러니까 2달 뒤 들어올 정산금에 대해서
그걸 담보로 은행에 먼저 이자를 주고 정산을 받는 선정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자가 아주 크진 않지만 수익률을 갉아먹게 되는 구조인 건 맞죠. 세 번째는 독특한 경쟁 구조가 있습니다. 쿠팡 안에서 쿠팡 PB와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마켓에는 이런 게 없는데요. 잘 팔린다 싶은 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이 쿠팡 PB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 있죠. 심지어 저보다 또 그게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오프라인 이마트 같은 곳에서도 노브랜드 PB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은 직접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보고 고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할인점의 PB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고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온라인은 약간 다릅니다. 검색 결과 기반, 그러니까 물건을 검색했을 때 쿠팡 PB 제품이 먼저 노출되고 내 제품은 클릭을 여러 번 해서 한참 뒤에 있는 상황이라면 쿠팡 PB 제품을 먼저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확실하게 브랜딩이 돼 있지 않으면 고객들이 내 제품을 일부러 검색하는 수고를 겪으면서 살 확률이 아주 낮은 겁니다. 네 번째, 아이템 위너라는 게 있는데요. 나와 같은 제품을 누군가 조금만 싸게 올리는 경우에 내 제품에 쌓여있는 고객들의 상품평, 리뷰가 싸게 물건을 올린 판매자 제품에 붙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더 싸게 올린 제품의 리뷰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힘들게 쌓은 리뷰를 빼앗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나죠. 쿠팡은 소비자가 똑같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보면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쿠팡 판매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거고, 쿠팡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쿠팡을 욕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화가 났던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쿠팡을 욕하면서도 쿠팡에서 못 벗어난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저는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께 왜 쿠팡부터 시작하라고 할까요? 지금부터 쿠팡을 해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쿠팡이 지금 온라인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많이 팔리는 공간이 쿠팡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판매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가상의 공간에 내 쇼핑몰을 만들고 거기에 물건을 등록하고 물건을 살 사람들을 내 쇼핑몰로 끌어오면 됩니다. 내 물건을 보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겠죠. 일단은 봐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쇼핑몰에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쿠팡 안에 있으면 내 쇼핑몰로 사람을 끌고 올 필요가 없이 사람들이 쿠팡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내 제품을 사는 겁니다. 상위 노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쿠팡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이 위에 뜨면 소비자들이 구매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 안에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플랫폼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플랫폼 안에서 상위에 노출됐을 때 가장 물건이 많이 팔리는 곳은 쿠팡입니다. 사실 이걸 믿고 쿠팡이 갑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공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내가 별도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건이 팔리면 바로바로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쇼핑몰로 사람을 끌어오는 작업을 직접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또 다른 공간, 네이버와도 좀 다릅니다. 쿠팡의 고객은 전부 물건을 사러 오는 고객이죠. 네이버는 쿠팡과 달리 물건뿐만 아니라 정보를 찾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안에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 작업에 더해서 내 스마트 스토어로 소비자를 끌고 오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블로그로 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아니면 쿠팡 수수료에 맞먹는 혹은 더 비싼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초보분들은 사실 좋은 제품을 구하고 그걸 등록하는 것만도 벅찬데 마케팅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포기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특히 직장인 분들, 본업을 하시면서 부업으로 시작한 분들이 시작을 했다가 그냥 접어버리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 직장인의 경우에는 우선은 쿠팡으로 판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 등록 그리고 광고 등으로 그 안에서 이제 상위 노출을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능력을 익히는 거죠. 좋은 제품을 고르는 능력, 판매 스킬,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사업의 기본기를 익히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쿠팡의 단점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준비의 순간은 과연 언제인가? 바로 돈맥 경화의 순간이 올 때가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에서 매출이 오르면 반드시 자금 부족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월 매출 몇 억씩 하다가 결국 흑자 도산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쿠팡만 믿고 매출을 무작정 키울 게 아니라 회전이 힘들다. 이때부터 성장의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온라인 사업가로서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팔다가 자금이 이제 부족하다. 좋은 거죠. 왜냐면 그만큼 매출이 올랐다. 내가 물건을 파는 능력을 키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점은 뭐냐면 내가 이런 매출의 성장 속도를 감당할 만한 기초 체력,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매출의 총량, 그러니까 전체 양이 아니라 매출의 질을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 정산이 늦은 쿠팡 매출이 아니라 매출의 양은 적더라도 정산이 더 빠른 곳에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과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마케팅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쿠팡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이걸 위해서 한 달에 광고비를 500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쿠팡에서는 광고비를 450만 원만 쓰는 걸로 계획을 잡는 겁니다. 이러면 쿠팡에서의 매출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대신 정산이 빠른 그런 다른 몰에서 50만 원의 마케팅 비용을 써보면서 블로그 체험단이나 인스타그램 체험단이나 이런 거를 해보면서 경험치를 쌓아가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일 하루 3시간씩 쿠팡 업무에 시간을 썼다면 다음 달에는 쿠팡 업무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롯이 다른 몰에 시간을 써보는 거죠. 조금씩 쿠팡 매출 비중을 줄이고 다른 몰의 비중을 올리는 것. 그러면서 현금의 흐름이 좀 개선이 된다. 이게 바로 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더 커지는 거죠. 저는 이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쿠팡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나쁜 점도 있고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결국 돈으로 바뀌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